저는 조금 전에 제2강 5행 첫 번째 5행의 분류 5행을 찍고 지금 두 번째 동영상을 바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T 자료를 만든 것은 지지난주였어요. 지지난주였는데 계속 그 PPT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 시킨 자료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그림을 넣었다 뺐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 결과 한 2주 동안 막 고쳤습니다. 고치고 해서 또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였지요. 그래서 나날이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기술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편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편집 기술이 제가 뛰어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냥 이게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인간적으로 가서 닿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다 생각하고 제가 강의실에서 혹은 조그맣게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명리 공부 왕초보 탈출기 수업을 한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도 그 이 왕초보 탈출기 강의가 끝날 때까지 편집은 안 할 생각입니다. 네, 그쵸. 이것도 제 고집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제 착각일 수도 있죠. 이러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그런 라포 형성이 다 잘 될 거라는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해야지 여러분들께 이제 욕심 안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명리 공부, 사주 공부라고 하죠. 그 공부를 할 때 힘들었던 그리고 헤맸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그 실력을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것이지 그 위에 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 게 있다면 그런 거죠.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재정리한다는 생각, 그리고 제 자료를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스승님이 특강을 하셨어요. 근데 스승님이 정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돈도 어마무지하게 명리 공부에 많이 투자하시고 지금은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거의 그분은 잠을 많이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지 않는 시간에는 그 명리 공부 동영상 그런 걸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 그리고 그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뭐 마스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을 부르시거든요. 부르셔서 그걸 하셔요. 전수를 해 주시죠. 그런 거 이제 쪽집게 가해처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감명을 하는데, 사주 하나를 놓고 감명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스승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명도, 실력도 뛰어나시고 한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실력이 쌓여서 사주팔자 감명을 계속 하고 또 잘한다는 소리는 듣지만 과거에 내가 배웠던 그 시절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또 제 실력도 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 왕초보에서 탈출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닥터 류어의 사주이거든요. 지난번 강의 동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개설을 했는데 닥터 류라는 스토어를 개설을 했는데 아직 그 물건은 안 올렸어요. 저는 그 사주를 볼 수 있는 티켓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릴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책은 사놨는데 지금 강의 동영상 그 찍을 때 사용할 자료인 PPT 만들고 수정하고 또 그 한글 파일로 또 정리를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그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 뭔가를 하려고 사놓은 책을 지금 어, 차분하게 못 읽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닥터류의 사주이고요. 제 사주는 을목이 병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추진력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병화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말이 좀 많습니다. 말은 근데 아무 데서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좋아하는 장소에서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지금 이 강의 동영상을 찍을 때 그 버릇이 또 나오는군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행의 두 번째 시간 오행의 상생과 상극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오행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행은 그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혹은 그 자연을 보면서 이 오행의 흐름을 상상을 해보시라, 관찰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오행끼리는 서로 이제 시간 순으로 계절도 시간이죠. 하루도 시간이고 시간 순으로 이 에너지의 흐름이 흐르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흐르진 않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견제하고 억압하고 막 그런 기운들도 그 속에는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이렇게 돌고 돌죠. 우리 인생도 돌고 돌죠. 그죠? 그리고 타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운기가 항상 좋지도 않고 항상 나쁘지도 않고 바닥을 쳤다면 올라오는 일만 남았고 근데 올라와서 내가 그걸 제대로 써먹으려면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수의 기간, 수렴, 저장의 기간인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행의 상생, 서로 생한다, 도와준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생은 날생으로 서로를 낳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의미입니다. PPT 슬라이드 쇼로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어 버리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은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더 잘 다듬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서 이 강의 동영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을 살펴보면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죠. 그래서 봄의 기운이 봄이 여름을 밀어주는 게 목생화인데, 그러니까 봄은 왜 존재하느냐? 여름을 열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봄은 목의 기운은 나무다. 여름은 불의 기운이다. 불이다. 그래서 나무로 열심히 불의 땔감, 파이어 할 수 있게끔 그 땔감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만 한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책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간에 목이라는 기운은 그 화가 더 잘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발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해서는 감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땔감으로 이렇게 불의 기운이 활활 더 잘 타도록
땔감을 밀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초보 과정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나 나름대로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뭐 노래에다가 더딥혀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써서 이렇게 그 공책이 빼곡하도록 써서 외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주의 특징에 따라서 다 다르십니다. 그리고 여름은 가을의 기운, 으로 이제 화생토 해야 되죠. 여름에서 우리가 가을로 넘어가죠. 가을로 넘어가는데, 아까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은 발산과 확산이고, 가을은 하강과 이렇게 수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 수렴 운동을 하는 건데, 더 이상 그 여름의 열기가 뻗어가지 못하게 다 가두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들이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의 기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행의 상생으로 설명을 드리면 화생토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그리고 토가 토생금 해서 토가 금을 생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행의 흐름표를 보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토로 가고, 토에서 금으로 가고, 금에서 수로 가고, 수에서 목으로 가고, 이게 이제 상호 순환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무르익어 겨울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금생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겨울이 끝이 아니죠. 그죠?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온다. 그래서 수생모간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음양 오행이란 먼저 글자가 지닌 기운 에너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은 에너지의 흐름, 자연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하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생목의 경우에는 그런 거죠. 나무가 자라려면 어느 정도의 물기,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생수 한다면, 금생수는 어떤 걸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이게 무조건 다 이런 거다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바위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흐르는 물을 석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생금은 뭘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냥 흙의 그런 거에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토생금은 뭘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흙에서 광물의 물질을 캔다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토생금에서 저 갑자기 버버벅거렸어요. 이게 왜 안 떠오를까요? 화생토는 우리가 불을 떼서 우리가 흙을 조금 더 고품질을 무엇인가로 탄생시킨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뭐 도자기로 탄생시킨.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버버벅거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나무를 떼서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요,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어떤 책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냥 에너지의 흐름, 기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물상 속에 걔를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고, 여름은 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행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서로 제어하고 억제하는 그런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화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활활 타오른 염상작용이잖아요. 활활 타오르고 번지고 막 퍼지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이게 끝없이 번지고 끝없이 끝간데 없이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자라는 거를 딱 멈추게 하고 그 멈춘 것이 나중에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행은 서로 생만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행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세상 만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너지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어하고 억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제어하고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극토 한다는 것이거든요. 토는 이렇게 멈춤, 평평함, 유지하려고 함이거든요. 근데 목은 뭐예요? 솟아남, 새로운 것을 시작함이거든요. 그래서 토가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평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토는 이렇게 덮어버리는 성질이잖아요. 그것을 막 뚫고 올라오는 거죠. 뚫고 올라오고 흙이 제대로 이렇게 정적인 모습으로 있지 못하게 이렇게 목의 기능이 걔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토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특히 뭐 충하는 뭐 형살과 충을 가진 토가 아니라 유지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토를 많이 가지신 분들은 진짜 무브 안 하시거든요. 뭔가를 시도 안 하시고요. 아, 지금이 내 생의 그 봄날이야. 그냥 편안하고 좋아. 뭘 또 시작하려고 해. 됐어. 그냥 이게 좋아.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누가 목의 기운,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고 준비하고 저지르고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혹은 그 운에서 그런 기운이 딱 들어오면 전에 없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뭐 제어, 그때는 제어이겠죠. 그래서 제어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내가 직접 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운을 이용해서 제어하고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모르시잖아요. 예, 약간은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지 라고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다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을 건데 이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대면이니까. 자, 목이 토를 극한다. 그리고 토가 목을 극한다, 제어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목을 억제한다, 컨트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가 목을 억제할 때는 자신을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목이 토를 억제하는 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근데 토는 목을 스스로가 억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수가 토를 돕는 것을 막거나, 그러니까 수생목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는 목의 기운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수가 목의 기운을 돕지 못하게끔 수의 기운을 빼버리는 겁니다. 토극수 하거든요. 토가 수를 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댐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흙으로 물을 막아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에너지의 흐름을 흘러가지 못하게 목에게 수에서 목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토가 딱 막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의 기운이 빠지겠죠.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목을 제대로 생해주지 못하겠죠. 그러면 목의 기운이 빠지겠죠. 그러면 목이 토를 제대로 극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의 기운에 힘을 실어줘서 목의 기운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자, 토생금 하거든요. 앞에서 이제, 그 표에서 생각을 하시면 토는 금을 생해줍니다.
이제 토생금 할 때 제가 버버벅거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생금 해주는데, 그럼 기운이, 토의 기운을 받은, 에너지를 이제 받은 금이 더 기운이 강해지거든요. 기운이 강해지면 금극목합니다. 우리 도끼로 나무를 딱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지치기를 다 하신다면 되거든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강해진 금이 목의 기운을 제압하기 때문에 그 제압된 목의 기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제대로 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도 되고 토극목도 되는데, 보통은 목극토로 많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사주에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근데 그 강한 목의 기운이 내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수의 기운, 목을 생해주는 수의 기운을 빼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토 생금해서 금의 기운을 강하게 해서 목의 기운을 빼주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의 관계보다는 극의 관계를 잘 아시면 나중에 사주 감명을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진로 적성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잘 설명을 하실 수 있고 더 잘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목극토이죠. 또 어떤 데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막 내려서 내리니까 이게 목극토다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목극토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설명해도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 딱 올라오면, 공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 올라오면, 아 이렇게 옛날에 뭐 설명했는데 뭐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거구나,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외우실 때는, 우리는 왕초보잖아요. 처음에 외우실 때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서 토를 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땅을 뚫고 목이 올라온다 라고 생각을, 그 토의 기운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생목 하는데, 수생목이 제대로 안 되게끔 토극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금극목의 방법이 있다. 금의 힘, 토생금해서 금의 힘을 실어줘서 금극목해서 목의 기운을 빼고, 그 기운 빠진 목이 토를 제대로 극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오행은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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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토극수, 그리고 수극토, 수도 토를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 토가 수를 극하는 건 아시겠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린다. 그 방법 있죠. 그리고 댐으로 물을 가둔다. 이 방법도 있죠.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가 토를 억제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화가 토를 돕는 것을 막거나 화생토 하잖아요. 수가 화의 기운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생토 하는 걸 막아서 토의 기운이 토에게로 기운이 실리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목의 기운에 힘을 실어줘서, 수생목해서 목의 기운에 힘을 실어줘서 그러니까 목극토 해서 토에 제대로 토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목의 기운에 힘을 실어줘서 토의 기운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의 기운에 힘을 실어주려면 수의 기운이 목에다가 에너지를 막, 야, 니한테 힘 몰빵 해줄게. 니 몰빵 해줄게. 토가 내 좀 괴롭히는 거 말려줘. 토를 니가 아작을 내버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목한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목가, 그래, 알았어. 내가 토가 니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토를
딱 컨트롤 제압을 해줄게.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토극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화, 화, 수로 그 화가 토를 돕는 것을 막는 거죠. 그죠? 그죠? 화생토를 막기 위해서 화의 기운을 빼는 거죠. 수극화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지금 수극화인 경우에는 어, 화생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 자꾸 토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토가 수를 자꾸 괴롭히거든요. 근데 수는 화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화한테 가서 야, 니 자꾸 토 도와주지 마라. 토 도와주면 내 니 가만히 안 둘 거야. 니가 자꾸 토에다 힘을 실어주고 뭐 사업비를 대고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니까 토가 힘을 길러서 자꾸 내 괴롭히잖아. 니 그러지 마라잉. 너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물을 니한테 확 뿌려서 네 존재도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가 화의 기운을 빼서 화가 토를 도와주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보급로가 차단이 되는 거잖아요. 식량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힘이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의 기운에 힘을 실어줘서 토의 기운을 억제를 하는 거잖아요. 수생목해서 야, 내가 니한테 몰빵할 테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무럭무럭 힘을 키워서 저 토 좀 어떻게 해줘. 내가 니한테 그거 줄 테니까 어느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나 좀 보호해줘. 토로부터 나 좀 보호해줘. 막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림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게는 금금목의 그림이 들어갔네요. 이 그림 X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여기다 복사하기 붙이기 하고 복사하기 붙이기 하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는 수생목을 해서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목극토를 한다는 것은 목극토의 그 그림은 이거인 거죠. 목극토. 아시겠죠? 네. 제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도 이럽니다. 제가 재성이 있는데 그 재성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구멍이 뚫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여러분들이 왕초보 탈출을 하실 때쯤 되면 공망이 뭐지? 재성은 뭐지? 재성인데 꼼꼼한데 그래서 여러 번 살피고 또 살폈는데 결국은 공망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허당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극화. 수극화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불 끄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화는 발산하는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는 수렴하는 에너지거든요. 화는 확장하는 에너지고 수는 거두어 그러니까 수렴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확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가 화를 극한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화가 수를 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화가 수를 직접적으로 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수를 돕는 것을 막는 금생수를 막는 거죠. 금생수. 화는 금을 어떻게 할까요? 금을 녹인다. 불로 금을 녹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녹여서 그 기운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가 금의 기운을 빼서 금생수를 막는 거죠. 금생수를 막는 것이고 그리고 토의 기운을 실어줘서 토극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기 화의 입장에서 수가 나를 자꾸 확 꺼버리려고 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 도대체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수를 어떻게 해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에다가 보급품을 제공하는 금의 기운을 빼버려야 되겠다. 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수가 비리비리하니까 그 비리비리한 수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다.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화생토해서 토가 그래도 수보다는 세니까 그 토에다가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야 내가 니한테 이렇게 얼마 정도 상납을 할 테니까 제발 수로부터 나 좀 보호해줘. 나 좀 보호해줘. 이러면서 토의 기운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토가 수를 제압을 해서 화를 못 괴롭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요거는 수극화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거는 화극금의 모습입니다. 이 용광로에 이 대장간 이 쇠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막 두드리는 그것들을 제가 찾았는데 딱히 요 그림이다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토극수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제가 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화에다가 화극금인데 금은 화를 바로는 다이렉트로는 제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화가 나를 못 괴롭히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에너지가 무엇이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가 목생화 하잖아요. 목이 화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금극목 하거든요. 금은 목보다는 세요. 그래서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다는 말보다는 금은 목을 컨트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한테 딱 가는 거예요. 아니 자꾸 화한테 물건 대주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뒷돈 대주고 그러지 마라. 자꾸 그러니까 화가 힘이 생겨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러면서 보급로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또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화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네. 그러니까 금생수 하는 거예요. 야, 수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야, 니한테 자본금 대줄 테니까, 혹은 아니면 니한테 보급품 대줄 테니까, 니가 힘을 키워서 화를 딱 제압을 해서 화가 내 괴롭히는 거 좀 막아줘. 이러면서 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행의 그 상생상극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상생상극 그림을 표가 아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화극금의 모습인 거죠. 화극금. 그리고 이거는 목극토, 토의 기운을 빼버리는 거죠. 화생토 하려는 목의 기운, 목생화 하려는 목의 기운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급품을 차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수극화해서 수가 아니죠. 금생수해서 수를 계속 수한테 뒷돈을 대줘서 수의 힘을 키워서 수극화를 해서 화의 기운을 빼고 화가 금인 나를 못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금극목은 금이 목을 극한다.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은 하강하는 기운이잖아요. 목은 솟아오르는 기운이고 전혀 반대의 기운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극하고 제압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극목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은 금을 직접적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생화해서 화한테 이제 보급품을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그 기운을 키워서 화극금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화극금 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1번의 방법인데 토생금 하는데 이게 금이 토가 금의 그 보급로 역할을 하는 거죠. 힘을 계속 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보급론을 차단함으로써 목극토해서 그 토의 기운을 빼므로 해서 토가 금을 돕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금금목이죠. 금으로 목을 제압하는 거고 억제하는 것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봄에 막 여러분들 나무 키워 보시면 나무가 쓸데없이 가지가 너무 여기저기 뻗으면 우리 금으로 된 가위나 이런 거,
토, 뭐 이런 걸로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게 컨트롤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목극토 하는 거죠. 목극토에서 토생금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화극금을 하는 거죠. 네. 목생화해서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화극금 되고 금이 그만큼 약해지니까 목을 괴롭히는 걸 좀 덜 하겠죠. 지 몸이 괴로우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죠? 이런 상생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극 관계를 보시면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그리고 금극목, 요런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관계는 제어하고 억제한다는 말입니다. 토가 가만히 멈추어 있으려는 걸 목이 확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도록 엎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수가 흐르는 것을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너무 수렴작용, 응축작용이 너무 강해지니까 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 상생 상극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은 땔감이 되어서 불길을 키우고, 이 불로서는 흙, 이렇게 도자기나 이런 가치가 높은 것들을 만들고, 흙을. 토생금, 이건 보통은 뭐 광물을 이렇게 채취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생수, 이렇게 석수, 바위에서 올라오는 물, 그리고 수생목,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물이 도와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땔감이 불을 키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외울 때만 이용을 하시고 나중에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땔감으로 막 이거 떼준다, 막. 근데 어떤 때는 이게 감명을 할 때, 사주팔자를 감명을 할 때, 그렇게 또 그 사주를 의뢰하신 분한테 그렇게 설명드리면 또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생화 하니까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조금 더 쉽게 내가 환대, 내 기운이 훨씬 더 활활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목이라는 것이 계속 도와주는 거야. 요건 나중에 육친 관계에서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 엄마가 인성이란 엄마가 나를 계속 도와준다, 보살핀다, 내가 무럭무럭 커 나가도록 뒷돈을 대준다, 밥 해준다, 사랑을 준다, 이렇게도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관계는 그리고 육친관계, 상생과 상극관계는 나중에 육친관계, 그리고 10개의 성질이라고 십성이라고도 하죠. 그걸 또 이용하는데, 그것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 놓으시면 그 다음 수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수업을 이해하기가. 그리고 상극관계는 자, 이렇습니다. 목극토합니다. 토극수합니다. 수극화합니다. 화극금합니다. 금극목합니다. 그래서 얽히고 설킨 관계인 거죠. 서로가. 그쵸? 서로가 얽히고 설킨 관계입니다. 네. 그렇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음양은 밤과 낮의 하루를 말한다면 오행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밤의 운동과 낮의 운동을 번갈아 하며 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또한 순환 운동을 합니다. 그죠? 겨울 다음에는 겨울 끝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다음엔 봄이 오는 거죠. 겨울, 밤, 그 다음에는 아침과
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순환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순환 운동 속에는 생과 극이 존재한다. 생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 뻗어나가고 너무 처지지 말게, 너무 잘하지 말게, 너무 확산되지 말게, 그 반대의 기운이 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만물이 그리고 자연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에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은 확산하고 발산하는 화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름의 때악동만 계속 된다면 가을에 결실을 제대로 못 맺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이 와서 가을은 어떤 에너지, 이제 하강하는 에너지이잖아요. 그리고 음의 기운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뜨겁고 확산하려는 기운을 이렇게 점점 수그러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맛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막 버리잖아요. 일을. 나는 화가 많아. 나는 청춘이야. 그리고 나는 아이디어도 충천해. 그래서 나는 목화로 구성되어 있어. 내 사주는. 이러면 일을 계속 시작하고 버리기만 하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버리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두어 들이는 게 없어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일을 계획하고 일을 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얻은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또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일을 또 해내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결실이 훨씬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순환적인 관계의 사주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봄, 여름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맨날 저지른다. 이러면 주변에 그런 하강, 수렴을 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해도 좋고요. 그리고 봄, 여름은 뭔가를 시작하고 버리고 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공부한 걸 현장에서 써먹지를 못하는구나. 그거는 내가 저기 하강하고 수렴하고 저장하는 기운이 없어서 그런구나. 그렇다면 내 사주의 에너지는 시작하고 확산하는 기운이 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에게 모자라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을, 겨울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운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계속 버려놓은 일이 있다면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결실을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시험을 치거나 그래서 자격증을 따거나 그리고 계속 공부만 하고 일을 버리기만 했다면 그 이제 가을과 겨울의 기운 그리고 수렴과 하강의 기운이 들어오는 그 해에 뭔가 마무리를 하고 결실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을 목화토금수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내 사주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제대로 써먹었을 때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점 그러니까 초보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아까 쉽게 설명드린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 그러니까 이해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강 다음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할 건데 아마 천간이 4강이고 지지가 5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간과 지지는 같은 날짜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동영상, 제가 촬영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린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4강 천간과 지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